그만 끼어드세요. 시키는 것만 하시면 돼요. 국제의료진이 오는 날 병원 복도에서 간호사가 청소 직원을 향해 던진 말이었습니다. 직원들이 다 보는 자리에서 목소리를 낮추지도 않고요. 청소 직원은 조용히 물러섰습니다. 그런데 오후에 응급 상황이 생겼어요. 스페인 국적의 의사가 갑자기 가슴을 움켜쥐고 쓰러지려 했습니다. 빠른 스페인어로 증상을 쏟아냈는데 아무도 알아듣지 못했어요. 통역 담당자는 자리에 없었습니다. 그때 그 청소 직원이 말했습니다. 통역 제가 하겠습니다. 간호사가 황당하다는 듯 웃었어요. 하지만 청소 직원은 환자 앞에 무릎을 굽히고 정확한 의료 스페인어로 물었어요. 증상, 병력, 복용약까지 순식간에 정리했습니다. 그러자 환자가 그 직원의 얼굴을 보더니 말했어요. 혹시 선혜 씨 맞습니까? 간호사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이 청소 직원이 누구였는지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사연 시작 전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 어디서 듣고 계신지 댓글 남겨주세요. 마음으로 찾아가 감사 인사 전하고 싶습니다. 거긴 닦으셨으면 됐고요. 여기 동선 막지 마세요. 강유진 간호사의 말이었습니다. 국제진료센터 복도에서 나온 말이었어요. 목소리가 낮지 않았습니다. 지나가던 직원들도 들릴 수 있는 크기였어요. 박선혜는 걸레를 들고 한 발 물러섰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다른 구역으로 이동했어요.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요. 선혜가 이 대학병원에서 일한 지는 꽤 됐습니다. 새벽 4시 반이면 누구보다 먼저 출근했어요. 국제진료센터 복도와 로비, 외래 대기실 바닥을 닦고 의자 먼지를 털었습니다. 병원이 하루를 시작하기 전에 선혜는 이미 한 바퀴를 돌고 있었어요. 병원 사람들은 선혜를 청소 아줌마라고 불렀습니다. 이름을 정확히 불러주는 사람은 거의 없었어요. 지나갈 때 눈을 마주치지 않는 경우가 많았고 가끔 인사를 건네도 대부분 짧게 끄덕이는 정도였습니다. 선혜는 그 시선에 익숙해져 있었어요. 선혜는 말수가 적었습니다. 늘 허리를 조금 숙인 채 일했어요. 누가 지나가면 먼저 비켜섰고 큰 소리가 나도 굳이 시선을 들지 않았습니다. 그런 태도가 쌓이면서 사람들은 선혜를 소심하고 눈치만 보는 사람으로 여겼어요. 특히 강유진은 선혜를 자주 못마땅하게 봤습니다. 바쁜 날이면 말투가 더 차가워졌어요. 외국인 환자들이 오는 날이면 더했습니다. 외국인 환자들 오니까 괜히 말 걸지 마시고요. 선혜는 그 말도 네, 알겠습니다로 받아냈어요. 이 병원은 유난히 겉모습과 직급으로 사람을 판단하는 곳이었습니다. 의사는 의사끼리, 간호사는 간호사끼리, 행정직은 행정직끼리 움직였어요. 청소 직원은 늘 배경처럼 취급됐습니다. 선혜는 그 사실을 잘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더더욱 자신을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선혜는 단순히 청소만 하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스페인어 방송이 어디선가 흘러나오면 무의식적으로 귀를 기울였습니다. 외국인 보호자들이 복도에서 중얼거리는 의료 표현도 곧잘 알아들었어요. 가끔 의료진이 외국인 환자에게 영어로 설명하는 걸 들으면서 스페인어로는 이렇게 말했을 텐데 하는 생각이 드는 순간도 있었습니다. 다만 아무도 그걸 알 필요가 없다고 생각했어요. 그냥 청소나 하는 사람이 그런 말을 꺼냈다가는 이상한 사람 취급받을 게 뻔했으니까요. 그렇게 선혜는 오늘도 복도 끝에서 걸레를 밀고 있었습니다. 선혜에게는 병원 누구도 모르는 과거가 있었습니다. 28살에 간호조무사로 일하기 시작했어요. 작은 병원이었습니다. 처음에는 그냥 생계를 위한 일이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봉사 통역 요청이 왔습니다. 중남미 출신 노동자가 응급실에 왔는데
영어도 한국어도 안 된다는 연락이었어요. 선혜는 그때 스페인어를 제대로 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예전에 독학으로 조금 공부해 둔 게 있었어요. 어떻게든 해보겠다고 했습니다. 그게 시작이었어요. 선혜는 그날 이후 스페인어를 본격적으로 붙들었습니다. 밤에는 단어장을 외우고 낮에는 진료실 옆에서 통역을 도왔어요. 단순 회화가 아니었습니다. 검사 설명, 수술 동의, 복약 지도, 응급 증상 확인. 그런 말들을 몸으로 익혔어요. 통증을 표현하는 말 하나가 얼마나 다른지를 배웠습니다. 답답하다와 쥐어짜듯 아프다는 달랐어요. 숨이 찬다와 가슴이 눌린다도 달랐습니다. 그 차이를 통역 하나로 살려내야 의사가 제대로 판단할 수 있었어요. 몇 년이 지나자 선혜는 중남미 성교병원에서 함께 일하자는 제안을 받았습니다. 그렇게 해외로 나갔어요. 칠레, 멕시코, 과테말라. 여러 나라의 공공병원과 성교병원을 오가며 의료 코디네이터 겸 통역 담당으로 일했습니다. 나중에는 의사들보다 먼저 환자의 미세한 표현 차이를 알아챘어요. 그 일이 좋았습니다. 말이 통하지 않아 불안에 떨던 환자가 선혜의 통역 한마디에 안도하는 순간이 가장 좋았어요. 그런데 남편이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하나뿐인 딸이 사고 후유증으로 오랜 재활 치료를 받아야 했어요. 해외를 오갈 수 없게 됐습니다. 경력도 단절됐어요. 한국으로 돌아와 일을 찾았지만 쉽지 않았습니다. 나이도 많았고 경력은 애매했어요. 해외 의료 통역 경력은 이력서에 써도 제대로 평가받지 못했습니다. 국내에 기반이 없다는 말이 돌아왔어요. 결국 생계를 위해 병원 청소 일을 택했습니다. 딸 병원비와 생활비를 감당하려면 당장 들어갈 수 있는 일이 필요했어요. 선혜는 스스로를 설득했습니다. 어차피 일은 일이었어요. 누구는 환자를 살리고, 누구는 병실을 닦고, 누구는 쓰레기를 치웁니다. 다 병원이 굴러가기 위해 필요한 일이라고요. 그렇게 마음을 다잡았지만 마음 한구석에는 늘 작은 것이 남아 있었습니다. 나는 이제 더 이상 이름으로 불릴 일이 없겠구나. 그 생각이었어요. 심포지엄이 열리기 전날부터 병원은 바빴습니다. 국제심혈관 심포지엄이었어요. 스페인, 멕시코, 칠레에서 의료진이 방문하기로 되어 있었습니다. 국제진료센터는 잔뜩 긴장해 있었어요. 외국인 VIP 의료진이 오는 날인 만큼 실수 하나 없이 보여줘야 한다는 분위기였습니다. 그런 날일수록 선혜 같은 청소 직원은 더 작아져야 하는 것처럼 취급됐어요. 아침부터 강유진이 로비를 살피면서 여기저기 지시를 내리고 있었습니다. 선혜가 장식용 화분 위치를 조금 바꾸고 있었어요. 외국인 방문객 동선에 맞춰 정리하는 게 좋겠다고 판단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강유진이 다가왔어요. 그만 끼어드세요. 시키는 것만 하시면 돼요. 다른 직원들 앞에서였습니다. 선혜는 화분 옆에서 손을 내리고 물러섰어요. 잠시 후 병원 입구 쪽에서 소란이 생겼습니다. 중년의 스페인인 의사가 길을 찾고 있었어요. 직원들이 영어로 안내하려 했지만 그 의사는 영어보다 스페인어가 편한 것 같았습니다. 안내받은 내용을 잘 이해 못하는 표정이었어요. 선혜는 그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알아들었습니다. 단순히 화장실이 아니었어요. 교수 대기실 쪽 동선을 물어보는 것이었습니다. 영어로는 제대로 설명이 안 되고 있었어요. 선혜가 조심스럽게 앞으로 나갔습니다. 그때 강유진이 재빨리 앞을 막았어요. 아주머니, 외국인한테 함부로 말 걸지 마세요. 직원 몇 명이 민망한 표정을 지었지만 아무도 말리지 않았습니다. 선혜는 그 자리에서 멈췄어요. 스페인인 의사는 어리둥절한 눈빛을 보이다가 다른 직원 안내를 따라 이동했습니다. 강유진이 작게 혀를 찼어요.
참 왜 자꾸 나서시지? 그 말이 선의 귀에 분명히 들어갔습니다. 선혜는 대꾸하지 않았어요. 그날 하루 종일 가슴 한쪽이 답답했습니다.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을 안 한 것이 아니라 해도 안 되는 사람으로 취급받은 느낌이었어요. 모욕이라기보다 오래전 포기했던 이름 하나를 다시 빼앗긴 것 같은 허탈함이었습니다. 선혜는 그 감정을 삼키고 걸레를 다시 들었어요. 심포지엄이 시작된 오후였습니다. 발표장 안에서는 동시통역 장비가 돌아가고 있었어요. 국제진료센터 직원들은 주요 의료진 안내에 매달려 있었습니다. 선혜는 로비 한쪽 바닥을 닦고 있었어요. 그때 소란이 일어났습니다. 방문 의료진 가운데 한 명인 스페인 국적의 의사가 갑자기 의자에 주저앉았어요. 가슴을 움켜쥐었습니다. 얼굴이 창백했어요. 이마와 목에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달려갔어요. 그런데 정작 현장은 순식간에 혼선에 빠졌습니다. 그 의사가 빠르고 거친 스페인어로 증상을 쏟아냈어요. 영어로도 설명하려 했지만 통증 때문에 문장이 자꾸 끊겼습니다. 통역 담당자는 발표장 안에 있었어요. 연락이 바로 닿지 않았습니다. 의료진이 환자를 눕히고 바이터를 확인했지만 병력 청취가 되지 않으니 판단이 늦어졌어요. 약물 알레르기 있답니까? 평소 심장약 먹는다고 하는 것 같은데 약 이름이 뭐죠? 언제부터 시작된 통증인지 모르겠어요. 상황은 급박해졌습니다. 병원 직원들 얼굴에서 여유가 사라졌어요. 선혜가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걸레와 분무기를 정리했어요. 직원들 틈 사이로 조용히 걸어 나왔습니다. 강유진이 먼저 얼굴을 굳혔어요. 아주머니, 지금 뭐 하세요? 선혜가 말했습니다. 통역 제가 하겠습니다. 잠깐 정적이 흘렀어요. 강유진이 황당하다는 듯 웃었습니다. 지금 장난하시는 거예요? 하지만 환자는 계속 스페인어로 무언가를 호소하고 있었어요. 시간이 없었습니다. 선혜는 직원들 눈치를 보지 않았어요. 환자 앞에 무릎을 굽혔습니다. 시선을 맞췄어요. 그리고 정확한 스페인어로 말했습니다. 가슴 통증이 언제 시작됐습니까? 통증이 등이나 왼쪽 팔로 퍼집니까? 복용 중인 약 이름을 말씀해 주세요. 로비 전체가 얼어붙었습니다. 청소 직원의 입에서 유창한 의료 스페인어가 나오는 순간이었어요. 강유진은 말을 잃었습니다. 주변 직원들도 아무도 움직이지 않았어요. 환자가 대답하기 시작했어요. 선혜는 듣고 있었습니다. 빠르게 정리했어요. 그리고 의료진을 향해 말했습니다. 3시간 전부터 흉통이 있었고 오늘 점심 이후 심해졌답니다. 심근경색 과거력이 있고 항열소판제 복용 중이라고 합니다. 의료진이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의료진이 빠르게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선혜의 통역이 이어졌어요. 의료진이 필요한 정보를 물으면 선혜가 스페인어로 전달했고 환자의 대답을 받아 다시 한국어로 옮겼습니다. 니트로글리세린을 예전에 처방받았지만 오늘은 복용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통증이 등 뒤쪽으로도 번진다고 합니다. 혈압약과 항열소판제 2가지를 매일 복용해왔다고 합니다. 정보가 쌓이자 의료진의 움직임이 달라졌어요. 흉통 프로토콜이 재정비됐고 심장내과가 호출됐습니다. 링거가 연결됐고 산소 마스크가 씌워졌어요. 선혜는 그 과정 내내 환자 곁에서 통역을 이어갔습니다. 환자가 불안해할 때는 스페인어로 짧게 말을 건넸어요. 지금 전문의가 오고 있습니다. 조금만 기다리세요. 그 말이 환자의 표정을 조금 풀어줬어요. 심장내과 의사가 도착하면서 상황이 빠르게 정리됐습니다. 정확한 병력 청취가 이루어졌고 추가 검사 지시가 내려갔어요. 그때였습니다. 환자가 선혜의 손을 잡았어요. 힘이 약했지만 분명했습니다.
그리고 스페인어로 짧게 말했어요. 감사합니다. 선혜가 말했습니다. 걱정 마세요. 좋은 의사들이 있습니다. 그 말이 끝날 무렵이었어요. 환자가 선혜의 얼굴을 다시 봤습니다. 그리고 더듬거리는 목소리로 물었어요. 혹시 선혜 씨 맞습니까? 선혜가 손을 멈췄습니다. 그 이름을 이 사람이 어떻게 아는지를 생각하는데 잠깐 시간이 걸렸어요. 그리고 그 얼굴을 다시 봤습니다. 15년이 넘게 지났어요. 머리가 하얗게 됐고 주름이 깊어졌지만 눈빛이 기억 속 누군가와 겹쳤습니다. 라파엘 오르테가였어요. 칠레 공공병원에서 함께 일했던 심장내과 전문의였습니다. 선혜가 중남미에서 일하던 시절 가장 자주 함께 일했던 의사였어요. 선혜가 말했습니다. 오르테가 선생님이세요? 환자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힘겹게 웃었습니다. 그리고 스페인어로 말했어요. 당신이 왜 여기서? 그 질문이 끝까지 이어지지 못했습니다. 상황이 급했으니까요. 하지만 그 짧은 말 한마디만으로도 주변은 충분히 달라졌어요. 외국인 석학이 병원 청소 직원을 알아보면서 존칭 섞인 태도로 먼저 말을 건네는 장면을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강유진은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조금 전까지 자신이 막아섰던 사람이 지금 응급 상황의 중심에서 가장 침착하게 병력을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외국에서 온 전문의가 그 사람을 먼저 알아봤어요. 다른 직원들도 멈춰서 보고 있었습니다. 선혜는 그 시선들을 느꼈지만 돌아보지 않았어요. 환자 상태에만 집중했습니다. 심장내과 의사가 추가 질문을 하면 통역했고 환자의 반응을 받아 전달했어요. 링거 속도를 조정하는 지시가 내려오면 그 내용을 환자에게 설명했습니다. 손끝이 떨리지 않았어요. 표정도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오랫동안 눌러왔던 과거가 다시 깨어나는 순간이었지만 선혜는 그걸 감상할 틈이 없었어요. 그냥 해야 할 일을 했습니다. 그게 전부였어요. 환자가 처치실로 이동하면서 상황이 일단락됐습니다. 선혜는 그 자리에 잠깐 서 있었어요. 그리고 걸레를 다시 들었습니다. 강유진은 말을 잃은 채 그 모습을 보고 있었어요. 응급 상황이 정리된 뒤 병원 안은 조용한 충격에 휩싸였습니다. 국제진료센터장 최도연이 선혜를 따로 불렀어요. 작은 회의실이었습니다. 최도연이 먼저 말했어요. 어떻게 된 건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선혜는 잠깐 생각했어요. 그리고 담담하게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간호조무사로 일하다가 스페인어 통역을 시작한 것, 중남미 여러 병원을 다니며 의료 코디네이터로 일했던 시간 남편을 잃고 딸 재활 치료 때문에 한국으로 돌아와야 했던 사정 경력이 단절된 뒤 청소 일을 택할 수밖에 없었던 과정까지 이야기했습니다. 이야기가 끝나자 회의실이 한동안 조용해졌어요. 최도연이 말했습니다. 왜 말씀 안 하셨습니까? 선혜가 짧게 웃었어요. 말해도 믿어줄 분위기가 아니었으니까요. 그 한마디에 최도연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선혜의 말이 틀리지 않았어요. 병원에서 청소 직원이 해외 의료 통역 경력을 꺼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믿어줬을 사람이 얼마나 됐을까요? 최도연도 그걸 알고 있었습니다. 강유진도 그 자리에 있었어요. 선혜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내내 시선을 아래로 뒀습니다. 자신이 얼마나 쉽게 사람을 아래로 받는지가 그제야 선명하게 느껴졌어요. 대단한 사람이어서 잘못됐다는 게 아니었습니다. 이름도 제대로 부르지 않고 말을 막고 자꾸 나선다고 핀잔을 줬던 것들이 전부 돌아왔어요. 강유진은 여러 번 사과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선혜 앞에만 서면 말이 나오지 않았어요. 다른 직원들도 달라진 눈빛으로 선혜를 봤습니다.
하지만 선혜는 갑자기 달라진 시선이 오히려 불편했어요. 존중보다 더 늦은 호기심, 미안함보다 더 진한 구경거리가 섞여 있다는 걸 느꼈기 때문이에요. 진짜 달라진 건지 아니면 잠깐 놀라서 그런 건지 알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선혜는 더 조용해졌어요. 다시 복도를 닫고 쓰레기통을 비웠습니다. 평소와 같은 시간에 출근했고 같은 동선으로 움직였어요. 그런데 달라진 것이 하나 있었습니다. 어느 날 아침이었어요. 선혜가 복도를 닫고 있을 때 지나가던 직원 한 명이 말했습니다. 선혜 선생님, 수고하세요. 선생님이라는 호칭이었어요. 선혜가 멈췄습니다. 그 직원은 이미 지나가고 있었어요. 선혜는 잠깐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아주 늦었지만 이름이 돌아오고 있었어요. 며칠이 지났습니다. 강유진이 퇴근 무렵 선혜를 복도 끝 창가에서 불렀어요. 늘 바쁘고 날카롭던 얼굴과 달리 그날은 많이 지쳐 보였습니다. 선생님, 잠깐만요. 선혜가 걸레를 정리하던 손을 멈췄어요. 강유진이 한동안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여러 번 입을 열었다가 닫았어요. 그리고 겨우 말했습니다. 죄송했습니다. 제가 너무 함부로 말했어요. 짧은 사과였어요. 강유진이 울먹이는 목소리로 계속 말했습니다. 신규 때부터 실수할까봐 늘 불안했다고 했어요. 그래서 더 강한 사람인 척 굴었다고 했습니다. 바쁘다는 이유로 누군가에게 함부로 대하면서 그게 병원 문화라고 스스로를 합리화해 왔다고 했어요. 선혜는 조용히 들었습니다. 그리고 예상보다 단순하게 말했어요. 사과해줘서 고마워요. 강유진이 그제야 눈물을 훔쳤습니다. 선혜는 강유진을 탓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오래전 비슷한 분위기의 병원에서 일한 적이 있다고 했습니다. 해외라고 다 다른 건 아니었어요. 빠르게 돌아가는 현장일수록 사람이 사람을 제대로 보지 못하는 일이 생겼습니다. 선혜가 말했어요. 병원은 늘 바쁘고 사람은 급할수록 본심이 드러나요. 그래서 더 조심해야 하는 곳이에요. 강유진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 이후 강유진이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청소 직원에게 먼저 인사했습니다. 환자 보호자에게도 말투를 낮췄어요. 아주 큰 변화는 아니었지만 분명 시작이 있었어요. 선혜는 그 모습을 보면서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사람은 하루아침에 변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한번 부끄러움을 배운 사람은 예전과 똑같이 살기 어려워요. 그 사실만으로도 충분하다고 생각했어요. 복도 창밖으로 저녁 햇빛이 낮게 깔려 있었습니다. 선혜는 다시 걸레를 들고 걷기 시작했어요. 몇 주 뒤 병원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국제진료센터장 최도연이었어요. 공식 제안이었습니다. 병원이 의료 언어 지원 자문 파트를 새로 만들기로 했다고 했어요. 외국인 환자 응급 대응과 스페인어 의료 통역 교육을 맡아달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선혜는 바로 답하지 않았어요. 청소 일을 그만두는 게 두려운 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다시 그 자리로 돌아갈 용기가 아직 있는지 확신이 없었어요. 오랫동안 숨겨왔던 것들을 다시 꺼내는 일이었습니다. 며칠을 생각했어요. 그리고 최도연에게 조건을 하나 달았습니다. 지금 함께 일하는 청소팀 처우 개선이 먼저입니다. 최도연이 말했어요. 어떤 부분을요? 선혜가 말했습니다. 병원은 통역만으로 굴러가지 않아요. 바닥 닦는 사람이 없으면 하루도 버티기 힘들어요. 휴게 공간이 없고 쉬는 시간이 너무 짧습니다. 최도연이 잠깐 말이 없었어요. 그리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선혜가 말했어요. 검토가 아니라 약속이 있어야 제안을 받아들일 수 있어요. 최도연이 다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약속드리겠습니다. 선혜는 그제야 제안을 받아들였어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는 게 아니었습니다. 자신이 원래 가지고 있던 것을 다시 꺼내는 일이라고 생각하기로 했어요. 첫 교육날이었습니다. 선혜는 국제진료센터 직원들 앞에 섰어요. 낯설었습니다. 오랫동안 복도 끝에 서 있던 사람이 지금 강의실 앞에 서 있었어요. 잠깐 숨을 고르고 시작했습니다. 스페인어 응급 표현, 문화적 차이, 환자 설명 시 주의할 점을 차분히 이야기했어요. 단순히 언어를 가르치는 게 아니었습니다. 말이 통하지 않는 환자가 느끼는 불안이 어떤 건지를 이야기했어요. 그 불안을 덜어주는 게 통역의 진짜 역할이라는 것도 말했습니다. 직원들이 집중했어요. 숨소리도 크게 내지 못할 만큼요. 강유진은 맨 앞줄에 앉아 열심히 필기했습니다. 교육이 끝났어요. 잠깐 정적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누군가 박수를 쳤어요. 작은 강의실이 따뜻한 박수로 찼습니다. 선혜는 잠깐 멈췄어요. 그리고 아주 천천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새벽마다 로비 바닥을 닦던 손으로 이제는 사람들의 불안을 덜어주는 말을 다시 건네게 됐어요. 선혜는 여전히 청소팀 휴게실에도 들렀습니다. 아침이면 먼저 걸레를 쥐기도 했어요. 달라진 건 직책보다 시선이었습니다. 사람들이 더 이상 선혜를 배경처럼 지나치지 않았어요. 그리고 선혜 자신도 이제는 더 이상 숨지 않았습니다. 병원 복도 끝에서 한번 지워졌던 이름이 아주 조용히 다시 시작되고 있었어요.